여러분 안녕하세요. 옆집에 살고 있는 구름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가 이 5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들은 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애니메이션 작품이 원작인 책들이고, 제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이 책은 보면 좀 전반적으로 톤이 좀, 아이고야, 너무 많으니까 한 손에 들기가 어렵네. 좀 톤이 좀 비슷하잖아요. 이거 하빌리스 출판사에서 나온 신카이 마코토 그 세트인데,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이 좀 대원 아이씨랑 뭐 하빌리스 여러 군데, 이렇게 2군데인가 여하간 있는데, 이 하빌리스 쪽 책이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예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저는 기쁘네요. 여하간 오늘 그래서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책들을 좀 소개하고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책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그 재난 3부작이라고 부르는 날씨의 아이, 너의 이름은, 그 다음에 스즈메의 문단속인데 제가 책을 잘못 들었네요. 이렇게 스즈메의 문단속, 날씨의 아이, 너의 이름은, 이렇게 3권이 재난 3부작이고, 여기 초속 5cm와 언어의 정원 잘 보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초속 5cm와 언어의 정원, 이것은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냥 지난날 내 사랑의 기억의 아련함? 뭐 그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 초속 5cm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리뷰를 했었고, 오늘 리뷰하고 싶은 책은 이 언어의 정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며칠 전에 비가 좀 제법 많이 왔는데, 이 책의 내용에서도 전반적으로 비 내리는 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이 장마철이 되면 제가 벚꽃이 필 때 초속 5cm를 보는 것처럼 비의 계절이 되면 꺼내보는 책이 이 언어의 정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다카오와 유키노라는 2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카오와 유키노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인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2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고 디테일하게 조명을 해주고 있죠. 다카오는 고등학생이에요. 학교를 가려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전철 안에서 이 출근길에 엄청나게 낑기며 가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인데, 이 짓을 3년 동안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가다가 비가 오는 날은 얘가 학교를 잘 안 가요. 좀 혼자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 근처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항상 거길 갑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아침 국립공원, 이거 유료니까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죠. 이러니까 뭐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뭐 별로 없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땐 좀 그런 공원을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비가 많이 왔고 학교는 땡땡이 치고 공원으로 갔는데, 이 공원은 사실 좀 옛날에 이 다카오의 추억이 좀 서려 있는 그런 공원인데, 다카오가 중학생 때, 그 중학교 1학년 때죠. 그때 중학교 3학년 그 여자 선배랑 좀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선배랑 같이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했었던 공원이 바로 그 국립공원역인데, 그 중학교 시절에 다카오는 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좀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정신적으로 많이 방황하는 그런 시기를 좀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좀 잘 안 갔고, 그때부터 좀 땡땡이를 치기 시작했었나 보네요. 학교도 잘 안 가고 수업도 잘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선배 누나가 걱정되고 이래서 좀 얘를 많이 챙겨준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 공원에 와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여자 선배랑 그 공원에서 첫 키스를 나누게 돼요. 가슴 뛰고 두근거리고 이러다가 문득 엄마가 옛날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난 거지. 엄마도 옛날에 네 또래만 할 때 남자친구도 사귀었고 첫 키스도 그때 했어. 중학생이면 다 큰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를 엄마가 만 했었거든요. 이 다카오가 여자 선배 미호라는 선배인데, 이 아이와 첫 키스를 나눌 때 하필 엄마의 그 말이 생각이 나니까 또 감정적으로 너무 좀 격해져가지고
데이트를 하다 말고 자리를 뜨고 그냥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전철역에서 이 공원까지 걸어오는데 한 30분 걸렸는데 이 공원에서 전철역까지 한 15분 만에 되돌아간 거예요. 막 종종 걸음으로 엄청 빨리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배는 발 뒤꿈치가 다 까지고, 그래서 선배가 야, 너 부모님 이혼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부모의 이혼이 뭐 이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너 혼자 힘든 척하냐, 네가 이렇게 힘든 척하면서 학교까지 빼먹고 땡땡이 쳐가면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해요. 너는 참 어른스러운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실망이야. 이러면서 선배는 가버리고 다카오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와서도 이렇게 좀 마음의 진정이 잘 안 돼가지고 학교를 한 2주 정도 계속 빠지게 돼요. 2주 만에 학교에 갔더니 이제 좀 애들이 야, 너 오랜만에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환영은 좀 해주긴 하지만 그 선배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때 좀 데이트 한 것도 좀 제대로 못했고, 선배한테 찾아갔는데 선배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선배 찾아서 아, 미호 선배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네가 미호 남자친구 다카오구나, 너 아무 얘기 못 들었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 미호는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딴 데로 이사 갔잖아, 왜 너한테 말도 안 해주고 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그때 힘들었던 건 나뿐만이 아니었구나, 이 선배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내가 너무 선배 마음을 몰랐고 내 기분만 생각하느라 그런 투정을 부렸었네, 이런 좀 놀란 거죠. 그런 추억이 서려 있는 그 국립공원에 이제 고등학생이 된 다카오가 오늘도 또 학교를 땡땡이를 치고 왔죠. 그래서 평소엔 아무도 없는 그런 공원의 정자였는데 그날은 웬 여성분이 정장 옷을 입고 그 정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공간을 빼앗겼다, 좀 이런 기분으로 이렇게 쭈뼛거리고 있다가 눈이 마주친 거죠, 그 여자분이랑. 그때 이 다카오가 아, 이 비가 곧 그치겠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여자는 그 유키노라는 여자인데, 이분도 왜 또 출근을 안 하고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발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웬 남자애가 우산을 쓰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길래 그 정자 큰 의자의 그 한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독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혼자. 좀 옆으로 자리 옮겨주니까 걔가 이렇게 꾹뻑 인사를 하고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림 같은 거를, 노트를 꺼내서 그림 같은 거를 막 그리는데, 그걸 보니까 이 빗소리도 들리고 그림 그리는 소년도 있고 뭐 이 분위기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 애가 그림을 그리다가 지우개가 툭 떨어져요. 떨어뜨려가지고 그 여자 쪽으로 굴러오는 걸 그 여자애가 이렇게, 그 여자분이 잡아서 이렇게 건네준단 말이에요. 이 소년이 고맙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 여자도 이제 소년을 좀 유심히 본 거죠. 이렇게 머리카락 짧은 머리, 단정한 옷차림, 양아치 같진 않은데 왜 학교는 땡땡이를 쳤을까? 땡땡이를 치고서 온 데가 겨우 이 공원이야? 좀 시시하네, 이런 생각을 좀 혼자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남자애가 저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좀 작업 멘트를 거는 거예요. 여자가 야, 너 나한테 작업 치는 거니? 막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우리는 본 적 없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소년도 소년이 다카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이러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자애가 소년을 다시 보다가 교복 하다가 우리 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해요, 여자가. 그러면서 천둥 소리 멀리서 들리고 비가 쏟아져 내린다면 당신은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뭐 이런 시를 읊으리면서 우산을 쓰고 나가버립니다. 남자애는 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고, 여자는 이제 눈치챘라나 뭐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분은 자기가 그 시를 좋아하게 된 게 이 여자의 중학교 시절에 그 문학 선생님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여자 유키노라는 여자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인형처럼 생기고 아름답게 생기고 정말 어디에 갖다 놔도 눈에 띄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아이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막 받았는데, 그
그 관심이 그 관심뿐이었던 거죠. 와, 나 정말 예쁘다. 그러니까 너처럼 예쁜 애가 나랑 잘 될 리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예뻐서 좋아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뭐 그런 유년 시절과 젊은 시절을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좀 컴플렉스 같은 그런 게 좀 이상한 컴플렉스가 생겼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 유키노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그 문학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었는데, 선생님으로서의 그 존경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수업하고 공부하고, 나도 저 선생님처럼 문학 선생님이 돼야지 이런 꿈을 키우고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나 좋아했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신다니까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 사실 유키노에게만 나 선생님 사실 전근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아예 그만두는 거야, 좀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기를 가졌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유키노에게는 조금 충격을 받았나? 이런 식으로 좀 마음 아픈 그런 과거가 있는 유키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로 이 사람도 직장을 안 가고 땡땡이를 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낮에 있었던 그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비가 오는 날 좀 쉬러 갔던 정자에서 뜻하지 않은 남자애를 만났는데, 그 분위기가 나는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유키노라는 여자분은 사실 그 과거에 동경했던 선생님을 따라서 문학 선생님이 됐는데, 부임해온 학교에, 그러니까 첫 직장으로 이제 발령받은 그 학교에 왔더니 예쁜 선생님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젊은 남자 선생님들, 남학생들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중에 쇼코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도 굉장히 예쁘고 좀 평범했는데 잘하면서 살도 빠지고 키도 크고 해서 예뻐진 케이스. 그러니까 내가 평범했을 땐 나한테 관심도 없던 세상이 내가 조금 예뻐졌다고 나한테 이런 관심과 사랑을 주네, 정말 세상은 가식적이야, 이렇게 느끼면서도 그 가식이 나는 참 싫지 않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뭐 아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새로운 국어 선생님, 문학 선생님, 유키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선생님은 꾸미지 않아도 저렇게 예쁘구나. 그러고 있었던 와중에 나도 선생님처럼 돼야지, 이런 또 꿈을, 이 어린 시절의 유키노처럼 그런 꿈을 꾸고 있다가,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이 선생님한테 찝쩍거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남자친구가 원망스럽지만, 내 남친은 잘못이 없어, 저 여선생이 꼬리를 쳤던 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 이 사랑과 증오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이 선생님을 좋아하던 마음 그대로 그게 증오로 바뀌어가지고 선생님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쁜 여자애가 좀 인지도가 있고 좀 사람들을 좀 리더십 있게 이끌던 그런 여자애였으니까 애들도 또 같이 휘둘리는 거죠. 저 선생님이 나빠,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좀 힘들어하고 있었던 와중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저 아이들은 왜 이렇게 날 괴롭힐까,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남자친구에게 좀 고민을 털어놔요. 이 남자친구도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 유키노 선생이 처음에 부임을 해왔을 때 학교 교감 선생님이 진짜 막 꼰대질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선생님 술 마셔야지, 술 그렇게 잘 마신다며, 막 이러면서 술 대결 하자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 체육 선생님이 가장 술을 잘 마신다고, 이러면서 둘이서 술 대결을 해보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안 되는데, 말려야 되는데 이러지만, 교감 선생님이 하도 그러니까 차마 뭐 말은 못하고, 이 체육 선생님이 술 대결 좋습니다, 합시다, 이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잘 마셔요? 나도 잘 마신다고, 이러면서 소주를 한 5병을 시켜요. 누가 먼저 빨리 먹나 많이 먹나 대결을 하자, 그러면서 큰
예, 그 소주 잔에다가 술을 따르고, 자, 합시다! 이러면서 여자가 이 한 잔을 채 마시기도 전에 이 남자가 그냥 소주를 5병을 그냥 꿀꺽꿀꺽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난 못 당하겠지, 내가 승! 이런 식으로 이 상남자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나름대로 이 여자 선생님을 좀 배려하고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였겠죠. 근데 이건 좀 다른 말이지만, 진짜 술은 그렇게 마시면 큰일 납니다. 이 술을 그렇게 많은 양의 술을 빠르고 갑자기 한꺼번에 들이키게 되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응급실 실려갈 수도 있어요. 이 뭐 소설이니까 그랬겠지만 이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둘은 그렇게 사귀게 됐고, 이 체육 선생님이 혼자 짝사랑하는 마음을 막 품고 있다가 그 쇼우코라는 이 선생님 따라다니던 여자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걔가 선생님한테 너무 들이대는 걸 보고, 아, 저 여자애도 저렇게 하는데 남자인 내가 뭘 하는 걸까, 이런 좀 용기를 얻어서, 이 용기와 자극을 얻어서 선생님한테 좋아한다, 사귀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된 그런 케이스였죠. 여하간 그렇게 선생님을 따라다니던 쇼우코가 도리어 선생님을 괴롭히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으면서도 큰 도움은 못 주고 있었던 이 체육 선생님은 너무 이제 아파서 병가를 낸 여자친구한테 좀 최소한의 배려로 뭐 무단결석이 아니라 뭐 휴가 처리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자는 계속 학교를 못 나갔고, 학교를 가는 대신 그 정자에 나가서 좀 쉬고 있었던 뭐 그런 중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도 이렇게 비가 왔고, 남자애가 다카오가 이제 또 비 오니까 또 땡땡이 쳐야죠. 정자에 갔더니 그 여자가 또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맥주를. 아, 이거 자주 보네요, 이런 얘기하면서 맨날 이렇게 안주도 없이 맥주만 먹으면 어떡해요, 안주 같이 먹어야지, 뭐 이런 좀 농담 따먹기를 하는데, 나 안주 있어? 이러면서 여자애가 초콜릿을 잔뜩 꺼내서 보여줘요. 그래서 남자애는 으액! 막 이러면서 너 방금 나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막 이런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내 맥주에 어떻게 초콜릿을 먹냐. 이 유키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너무 당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미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게 맥주와 초콜릿, 그러니까 먹을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나마 맛이 느껴지니까 맥주와 초콜릿을 그나마 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다카오는 땡땡이 치던 그 시절마다 이 공원에 와서 이 여자를 보다 보니까 좀 도시락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게 됐어요. 이 다카오는 도시락,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 수 있었는데, 유키노 선생님은 도시락, 왜냐면 미각을 상실했으니까 맛을 못 느끼니까 만들어 오는 도시락마다 죄다 이상한 거지. 그래서 도시락 담당은 다카오가 됐고, 뭐 그런 식으로 둘이서 이제 좀 친분을 쌓아가게 돼요. 처음에는 서먹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저 여자가 혼자 오리가 지나간다, 저 연못에 있는 오리 봤니? 막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자꾸 하는 거죠. 남자애는 저게 나한테 하는 말인가? 혼잣말인가? 좀 긴가민가 하다가 이렇게 좀 대꾸를 좀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친해진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날도 만나서 그 맥주와 초콜릿 얘기 이렇게 하면서, 사실 나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아무에게도 말을 해본 적이 없지만 당신에게만은 처음 말해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내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내 속마음과 내 생각을 말하기가 조금 편해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다카오도 이 누군지 모르는 여자에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꿈 얘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여자도 와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감해주고 하니까 그게 좀 싫지 않았던 거였죠. 그때 그 정자 옆에 커다란 등나무가 있는데, 이 등나무는 그 줄기에 막 보라색 꽃들이 치렁치렁 막 늘어져서 피잖아요. 그게 굉장히 예뻐서 그걸 이렇게 보러 가자고 해요. 둘이서 그 등나무를 보면서 너랑 나의 미래도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시시콜렁한 얘기를 뭐 거기서 한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 남자애는 그 구두 만드는 게 꿈이다 보니까 이 가죽도 사야 되고 이 구두 만드는 도구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 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막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랑 뭐 구두 만드는 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런 정보 교환 같은 것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헤어지고 뭐 이런 일상을 좀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유키노랑은 이제 아침마다 이제 비가 오니까 학교 땡땡이 치고 그때마다 이제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 은연중에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안고 있었어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만난 거죠. 그래서 유키노가 그 남자에게, 다카오에게 너 이 책 갖고 싶다 그랬었지? 그러면서 선물이야 그러면서 책을 한 권 툭 줍니다. 그 책이 뭐 구두 만들기 전집, 뭐 이런 핸드메이드 구두를 만들 때 필요한 모든 그 기능적인 이론과 뭐 실습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총망라된 그런 그 교과서 같은, 전공책 같은 뭐 그런 책이었나봐요. 그 남자애는 와, 이 비싼 책을 저에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에요, 이렇게 좀 기뻐하면서, 정말 갖고 싶었는데 단지 비싸서 못 샀던 그 책을 이 선생님 유키노가 주니까, 그때는 이름도 모르고 이 사람의 직업도 모르고 정체를 그냥 모르는 그냥 그 여자라고 서로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 이 유키노도 이 다카오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교복 입은 남자애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나 사실 구두를 하나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요. 유키노가 그 말 듣고, 와, 정말 네가 신을 거니? 막 이렇게 되물어 본단 말이죠. 다카오가 제가 신을 건 아니고요, 아직 누구 줄지는 못 정했지만 여자 구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뭔가 팍 식는 거죠. 이 질투 같은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야, 여자 구두야?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여자 발을 잘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발 좀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발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유명한 사파에 있는 이 장면이에요. 이 여자분이 종이에 발을 대고 이 발 사이즈 치수 같은 걸 막 재거든요. 줄자 꺼내서 발 둘레 재고 길이 재고 종이에 발을 얹어서 이렇게 발의 모양에 이렇게 본을 뜨고, 이때 이 여자가 평소에 발 관리를 해두길 잘했다 이런 안도감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내 발끝에 닿는 저 남자의 손길, 참 뭐 이런 미묘 복잡한 감정 같은 거를 좀 느끼면서 좀 뭔가 꿈 같은 시간이 좀 보냈다, 뭐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장마가 끝나고 비가 그쳐요. 비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비가 오는 날 아침에서 정자에서 만난다, 이게 좀 국룰처럼 습관처럼 되었었던 건데, 비가 안 오니까 만날 핑계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뭐 비 오든지 말든지 가서 만났으면 됐는데 꼭 굳이 비가 와야만 거기를 가야 됐나. 이게 신카이마토 감독의 세계관의 남자애들은 뭐 이상한 고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이 여자는 비가 베이고 맑은 날 그래도 매일 공원에 가요. 왜냐면 학교에 가기가 너무 힘들고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학교에 차마 가지 못하고 공원으로 오고 있는데, 맑은 날의 공원은 굉장히 낯설죠. 항상 비가 오는 날마다 왔었으니까. 혼자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발걸음 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 왔다 하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남자애가 아니라 왠지 지나가던 커플 뭐 이런 거였고, 이게 황지우님의 시 중에서 네가 뭐지 그런 시가 있어요. 그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와 기다리는 동안 나에게 들리는 모든 발걸음은 모두 네가 돼서 콩쾅거린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는데, 그런 장면이 그 시가 생각나는 장면이었어요. 여하간 이 여자가 소년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 이제부터는 소년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였죠. 나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 소년 덕분에 잃어버렸던 미각도 되찾게 되었고, 좀 마음도 많이 위로가 됐는데 이제 소년이 오지 않네. 근데 사실 다카오도 그날 비가 왔던 날 그 여자분의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치수 재고 그림 그리고 하는 그 과정에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사랑에 빠졌다. 막 이렇게 좀 본인이 자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여자는 나보다 훨씬 연상이고 주변에 멋진 남자도 많을 거고, 내가 그런 어른들이랑 상대가 될까? 나는 고등학생 나부랑인데 나 따위가 정말 그런 어른들의 세계에서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고 나약해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다잡고, 왜 아기 때 그 미호 선배에게 너는 어른스러운 줄 알았는데 철부지 어린애였구나 이런 좀 질책을 받았던 게 있었잖아요. 아마 그 탓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에 빠졌다고 약해지지 않겠어, 사랑에 빠졌으니까 강해질 거야 이러면서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구두를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그 다카오의 구두였죠. 유키노의 구두였죠. 그날 치수 잰 그거. 그러고 나서 구두를 만드는 그 시간이 뭐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그 기간 동안은 사실 방학 기간이었어가지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유키노 선생님은 좀 다르죠. 선생님이 학교에 갔어야 했지. 여하간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갔는데 방학 잘 보냈니? 뭐 알바하느라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저쪽에서 유키노 선생님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막 울먹이는 소리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정자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안 거예요. 저 사람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어? 국어 선생님이었어? 막 이러고 속으로 굉장히 놀란 거죠. 그 선생님도 그 다카오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인사는 못하고 그냥 엇갈려서 헤어졌는데, 친구한테 저 사람 누구야? 선생님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이잖아. 근데 니네 반 국어는 너네 반 국어는 뭐 어떤 할아버지 선생이지 넌 몰랐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인데 그 학년의 모든 반을 다 맞는 게 아니라 뭐 1반부터 5반까지는 유키노 선생님, 뭐 6반부터 7반까지는 뭐 다른 뭐 나카오 선생님 이런 식으로 같은 국어지만 선생님은 달랐던 거죠. 저희 친구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들어요. 저 새로 오신 선생님인데 인기가 많고 좋은 분이셨는데 아이들이 너무 시기 질투 뭐 이런 것 때문에 괴롭혀서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다카오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학년이었던 쇼코, 그 여자 선배를 찾아서 당신이 쇼코? 그러니까 너 1학년짜리 애송이 넌 누구니? 이렇게 처음 보는 애니까 물어본 거예요. 유키노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신대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음탕한 늙은 학망구가 그만두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좀 싸가지 없게 나온 거죠. 그 말을 듣고 다카오가 그 선배 여자의 귓방망이를 날려버립니다. 진짜 아주 통쾌하게 그 장면이 표현됐는데,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니까 주변에 있었던 다른 3학년 남자애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식 뭐야! 이러면서 정말 막 두드려 패요. 다카오를 엄청나게 많이 맞죠.
응, 너도 그 유키노 선생한테 꼬심당한 놈이야? 막 그 중에 한 놈이야? 이젠 네 맘대로 할 수 있게 됐겠네. 학교에서 쫓겨났으니까 너만 바라봐 줄 거 아니야? 잘 됐네.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엄청 패요. 다카오도 화가 나니까 정말 악을 쓰고 달라드는데 얘는 싸움을 못하는 그냥 그 여하간 뚫려 맞습니다. 뚫려 맞고 집에 와가지고 아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뒤적이다 보니까 처음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선생님이 읊조렸던 그 시가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아 국어 선생님이 읽어줬었던 시가 그때 이거였구나. 그래서 다시 정자에 갔는데 아 이렇게 맑은 날에 그 사람이 있겠어? 아무도 없겠지. 그러면서 그냥 간데 역시 그 공원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항상 그들이 있었던 정자는 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고 그 정자 옆에 있었던 그 등나무 등치라 그래야 되나? 거기를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여자가 거기 있는 거야. 그게 다카오가 선생님을 보고 천둥 소리 들리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아도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나는 떠나지 않으리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보고 시를 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았어. 내가 처음에 너한테 읽어줬던 시에 대한 답가가 지금 네가 읽은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는 만요슈라고 하는 그 옛날 고대 시가 있는데 이렇게 연애 편지처럼 이성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시의 형식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를 읽어주면 그 시를 받은 남자가 그 답을 시로서 표현을 하는 그런 거를 얘네가 한 거죠. 너 우리 학교 교복 입고 있는 거 보고 내가 이 시를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내가 국어 선생님인 걸 눈치챌 줄 알았어. 근데 너 눈치 못 채더라. 나는 그때 국어 선생님이었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좀 유명 인사였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모르더라. 너는 너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던 거였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유키노 선생님이 말을 해요. 걔는 다카오는 일단 국어에 반이 달랐고 사실 구두 아니면 관심도 없었죠. 뭐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모르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너 얼굴 어쩌다 그렇게 됐어? 막 이런 말을 선생님이 하는데 아 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런 이렇게 좀 얼머구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막 치면서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근데 거기 서 있었던 데가 정자가 아니라 등나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를 쫄딱 맞게 돼요. 아 누가 보면 물에 빠진 생긴 줄 알겠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선생님 집이 근처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둘이 선생님의 집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 옷으로 갈아입고 선생님은 비를 맞아서 옷이 다 젖었으니까 이 다카오의 교복을 이렇게 다림질을 하면서 좀 말리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다카오는 이제 선생님의 냉장고를 털어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저녁을 먹고 다카오는 그런 게 좋아하던 여자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다카오는 아,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사실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샤워를 막 하면서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였죠. 아,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여자의 촉, 이 성인 여자의 무서운 촉은 이 시간이 곧 끝날 거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밥을 먹는데 다카오가 뜬금없이 유키노 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키노 선생님은 그걸 듣자마자 아 이제야 비가 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 비라는 게 이 두 사람을 이어준 매개체였는데 비가 그친다는 건 행복한 시간의 끝 뭐 이런 거였겠죠. 유키노 씨, 나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키노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서 좀 많이 마음 아파합니다. 아, 얘가 그러니까 일부러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굴 좋아하면
이 좋아하는 티가 무의식적으로 또 나타나오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도 말하지 말지. 우리는 그 말만 안 했으면 좀 더 좋은 시간을 더 오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느꼈던 불안감이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선생님이 유키노 씨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생님은 사실 멀리 떠날 거야, 이사 갈 거였어, 아주 오래전부터 결정한 일이었어, 이런 식으로 변명하듯이 말을 해요. 이 다카오는 그래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사 가든지 말든지 우리 사이가 어떻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유키노 선생님은 그동안 고마워서 다카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거절이잖아요. 그래서 다카오는 그 말 듣고 이제 너무 그 상황이 힘든 거죠. 고백을 그걸 했는데 이제 거절당한 상황이니까 그 일어나서 선생님이 다림질을 하던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 그 옷 아직 덜 말랐는데 막 이러는데도 그냥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열고 그냥 나가버려요. 선생님은 아, 난 얘랑 같이 있는 게 좋았는데 남자애 덕분에 방황을 끝낼 수 있었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고 정말 좋았는데 좀 원망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너는 왜 그 말을 했어? 나는 널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막 이런 마음속에 울분을 좀 삼키고 있다가 알아차린 거예요. 나도 이 남자를 많이 좋아해. 그 마음을 느끼고 나서 남자애를 뒤쫓아서 막 허겁지겁 뛰어나갑니다. 여전히 밖은 비가 오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이 계단을 통해서 막 뛰어내려가고 있어요. 남자애를, 다카오를 쫓아가지고. 근데 다카오가 계단 한쪽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여자애가 달려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다보는데 여자가 울면서 이렇게 서 있어요. 다카오가 그 모습을 보고 유키노 씨, 아까 내가 한 말은 잊어주세요 그러면서 역시 난 당신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요. 당신은 왜 처음부터 나에게 선생님이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원망을 좀 합니다. 나 같은 게 당신 좋아해봤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치근떡 대지 말고 학교나 가라고 나에게 말을 했었어야죠. 선생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말을 하는데 유키노가 다카오에게 와락 안기면서 정말 엉엉 울어요. 정말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말 힘들었고 아팠고 괴로웠는데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엉엉 울어요. 막 소리치고 절규하듯이 울어요. 그러면서 둘은 끌어안고 울면서 감정을 추스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유키노 선생님은 멀리 고향으로 떠났고 다카오는 이탈리아에 가서 구두장인의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고 도쿄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나러, 선생님도 이 다카오를 만나러 다시 도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한 50분 정도 분량의 짧은 애니메이션인데, 이 소설은 애니메이션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등장인물의 세계를 정말 풍성하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소설 중에서도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먹먹하고 짠하고 남녀의 내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오늘은
언어의 정원이라는 책을 좀 리뷰를 정말 러프하게 해봤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한 2시간, 3시간 걸릴 것 같은 분량이거든요. 이 애니메이션도 재밌으니까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애니메이션보다는 책에 더 점수를 많이 두고 있는 편이라. 어쨌든 간에 오늘 언어의 정원 여기까지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아직 리뷰하지 않은 재난 3부작이 남아있네요. 어떤 순서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곧 여름이니까 너의 이름은? 아무튼 다음엔 요 3권의 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